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암세포를 죽이는 신개념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생긴 암뿐만 아니라 전이된 암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탈락이 계속되며 현재까지 8개 선거구 중 6곳에서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갈등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침투설과 계엄군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 대마면과 장성 3계면을 잇는 기재터널이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됐습니다. 암 치료와 관련해 신개념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나노입자와 근적외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제를 만든 건데요. 처음 생긴 암뿐만 아니라 전이된 암까지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손을 잡고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나노입자와 근적외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치료 방법을 4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광면역치료제로 불리는 이 치료제는 빛을 흡수하는 고분자와 암을 찾아가는 고분자를 조합해 만든 나노입자에 치료제를 실어 혈액에 투입한 뒤 외부에서 근적외선을 쏘면 몸 안에 투입된 나노입자와 치료제가 열을 내면서 암을 태우는 원리입니다. 발열 온도는 45도까지만 올라가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타겟할 수 있어서 다른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 재료 성질에 부합하는 광역질 특성을 통해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연구진은 광면역치료제로 전이된 암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암세포가 죽으면서 나오는 암 찌꺼기들이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자극해 처음에 생긴 암뿐만 아니라 전이된 암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암을 죽이면서 이 입자에서 그 면역 활성을 촉진하는 그 케미컬도 같이 방출하게 돼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같이 자극하게 돼서 치료 효과를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 평가가 끝난 광면역치료제는 특허 출원과 함께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치료제를 적절한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식약처 인허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넘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암 치료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춥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9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에서 70k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지난달 공개하면서 한 달 안에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지역사회에 전달했었죠. 마감 시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5.18 왜곡의 핵심이었던 북한군 침투나 계엄군 성폭력 사건 보고서 결과는 당초에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 임박한 3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4월 공개로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당시 24살이던 피해자는 집안에 침입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60을 넘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옷 뺏기를 하고 막 나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갖고 막 당금을 대면서 내 등을 조사버렸어요. 그때 조사갖고 막 피멍이 같은 거 들고.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와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안건과 달리 아직 결과 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역시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측은 보고서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전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었고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내용을 쓰고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분들 만나면서 동의도 없고 종합 공개되는 보고서에 그런 내용 정도는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결과 공개가 늦었던 두 안건은 진상조사위가 당초 3월 27일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개 계획을 일주일가량 더 늦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추천위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공개가 늦어진 겁니다. 계속되는 공개 연기에 지역사회에서는 보고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조사 보고서를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4년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결과 보고서 공개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박균택 후보가 이용빈 현역 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이 3인 경선이 치러지는 광주 서구 을까지 더하면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에서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주 화순에서는 이중투표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정치 신인인 박균택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이용빈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갑입니다. 박균택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박균택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모두에서 현역 이용빈 의원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었던 검사장 출신 가산점 없이도 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견제, 또 바람직한 검찰 개혁,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광산의 많은 숙제들, 이걸 해결할 또 책임자라는 판단도 해주신 것이 아닐까.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도전자에 밀려 탈락한 곳은 광주 8개 선거구 중 5곳입니다. 광산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이미 탈당한 야양자 의원의 광주 서구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6곳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이뤄진 셈입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바를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징계성의 선택,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인 경선이 예고돼 있는 나주 화순 선거구에서는 이중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역인 신종원 의원이 주민들에게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 시민으로 또 투표하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 자기선거에 참여하고 또 시민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중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승희 영암 군수와 부인 등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우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종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경선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예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명함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총 130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입주민 9명으로 이루어진 대책위와 참여자치 21 등 4곳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가 전세 계약이 만료된 9가구에 각각 3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원을 약속했던 매달 170만 원의 이자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전세 사기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전남과 협력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 뉴스테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난 2003년 설치된 2.3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72기에서는 연간 600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풍력 산업 보급률과 산업 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과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In regards to offshore wind, we from Denmark, many of our colleagues and I, we see Denham as a really attractive spot for offshore wind. It has all the demographic conditions to really kick off offshore wind in the future. 전라남도와 덴마크 해상풍력 협력 포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So the cooperation between Denmark and Trondheim is as good as ever. We have a very strong cooperation and we have had that for a while. It has some very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for wind energy, which is why we are here today with our 19 companies.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신한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를 포함해 30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중량 초대형 부품을 야적, 운송, 조립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 목포 신항으로 세계 1위 풍력 터빈 기업 베스타스사의 목포 신항 투자가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이 있는 황운산단에는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덴마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해상풍력 산업을 힘차게 이끌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의혹과 달리 전남 해상풍력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군이 레이더 운용에 방해된다며 해상풍력 구조물 높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면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 고흥군은 다음 달 녹동항 드론쇼를 시작으로 9월에는 드론 UAM 엑스포를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로 부산에서 개막한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드론 행사와 어떻게 차별화할지 고흥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입니다. 드론에 대한 모든 것, 무한한 확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는 주제로 세계 10개국 228개 기업이 881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육해 공군과 지자체, 관련 회사들이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 간 융복합 사례와 최신 기술이 일상생활에 접목될 다양한 가치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섬 지역의 어떤 배송 또는 도심지의 배송을 위해서 카고 드론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흥군이랑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드론 전시회는 드론을 중심으로 민관군, 산학연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여타 드론쇼와의 차별화에 깊이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넓은 공관측지에 구축된 우수한 항공 인프라 시설을 소개하고 오는 9월경에 개최 예정인 제2회 공드론 UAM 엑스포와 4월에 시작하는 녹동항 드론쇼 홍보는 물론 무인 항공 영농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유치를 위해 고흥군은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 시험 공역 등 우수한 드론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KUAM 실증에서 상용화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항공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올해 고흥군의 군정 목표는 이처럼 드론 UAM 산업의 국내 시장 선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영광 대마면과 장성 3계면을 잇는 기제터널이 개통됐습니다. 고성산을 관통하는 기제터널은 총 연장 3.9km로 550억 원을 투입해 7년간의 공사를 거쳤습니다. 기제는 산악 고갯길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데다 겨울철 폭설에 차량 운행이 자주 통제돼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설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제설제 자동 분사 장치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도입해 기상 악화 시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정의성 진보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총선이 이전 투구 비방전으로 물들고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노동자의 가치에 집중하는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선우 새로운 미래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예비후보는 지역 자율방재단 설치법 제정 등 현장 중심의 재난방재 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석형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전면 실시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부산에서 한 업체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수년째 차질을 빚어왔던 공립특수학교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며 땅을 비워주지 않았는데 부산시 교육청이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면서 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남위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인 부산 솔빛학교.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공장 소음과 매연, 악취 등 갖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새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전 부지를 무단 점용한 업체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은 약 한 1000평 정도 불법점유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빛학교 공사 예정지로서 공사하는 중에 여기서부터 토목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못하면 계속 공사가 중단돼 있었는데 당초 지난해 9월로 계획했던 학교 이전 일정도 3년 더 늦은 2026년으로 미뤄야 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결국 부지 확보를 위한 소송 절차를 거쳐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는 강수를 썼습니다.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기에 부득이 오늘 오전 7시부터 행정 대집행을 실행합니다. 전체 부지 2만 제곱미터 중 일부인 3천여 제곱미터 땅을 막아선 탓에 중단됐던 솔빛학교 건립 공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각종 설비와 자재들을 걷어내는 작업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부산 솔빛학교는 36학급 183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정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를 통해서 26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2년 뒤 이맘때쯤 부산 솔빛학교는 공기 맑은 백양산 자락에 터를 잡게 됩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올겨울 유독 비가 자주 내리고 고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포트홀이라 불리는 도로 파임 현상이 광주에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포트홀이 언제 어디에 생겼는지 일일이 찾아 보수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도로 균열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구청의 도로 순찰 차량이 노점상 단속에 나섭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가 파인 이른바 포트홀을 지나자 현장 사진을 찍어 시간과 위치 등을 도로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송합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한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기술 실증화 과정을 거쳐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유성구가 현장에 투입했는데 지난 20여일간 25건, 하루에 1건 이상 도로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자동 탐지 단말기를 부착한 관용차 6대가 업무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도로 파손을 탐지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민원이 접수돼야 보수 작업을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현장에 전달하다 보니 포트홀이 며칠씩 방치되는 일이 줄었습니다. 실시간 사진을 볼 수 있으니 정확한 위치와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버만 구축하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어느 차량에나 설치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뿐만 아니라 SOC 기반의 있던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기존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변경 없이 학습으로도 이거를 확장해서. 다만 지금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에만 의존하다 보니 눈이나 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묘원 봉안당 신축을 둘러싸고 한 주민과 영월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이를 덮어주기 위해 땅까지 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민이 운영하는 캠핑장 옆에 영월군이 봉안당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호규 씨 부부. 이들은 지난 2022년 겨울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문을 연 지 4개월 된 캠핑장 바로 뒤 영월군이 운영하는 공설 물미묘원에 대규모 봉안당이 생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봉안당은 최근 들어 공사가 시작됐고 연말이면 완공될 계획입니다. 봉안당이 들어오는 묘지 앞 공터입니다.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재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1년 귀농한 김 씨 부부는 묘지가 있는 건 알고 왔지만 봉안당이 생기는 건 몰랐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아봤었지만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22년에 봉안당 신축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알게 된 겁니다. 2018년도에 야영장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도 일체 말 한마디 없었고 22년도 7월 달에 요 캠핑장 다시 재허가 받을 때도 김 씨가 더 화가 나는 건 귀농하던 당시 영월군의 실책을 눈감아주고 땅까지 기부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 씨는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했다가 물미묘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506평방미터니까 여기서부터 이 트럭 앞에 있는 데까지. 심지어 이 도로는 2011년 당시까지 지목상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사유지를 침범한 채 영월군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 만큼 그간의 사용료와 매입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던 셈입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영월군은 차후에 문제가 될 걸 염려해서 도로에 포함된 땅 570제곱미터가량을 기부 체납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만약 군이 이 땅을 사들이게 되면 기록이 남아 담당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옷을 벗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좋은 거라고 봐준 게 오늘에 이렇게 당하게 된 거죠. 잘못도 눈 감아주고 땅까지 줬지만 돌아온 건 캠핑장 뒤에 공설 봉안당과 법대로 하라는 영월군의 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은 1997년에 장사시설로 도시계획이 됐지만 내부에 구체적으로 봉안당이 생기는 게 결정된 건 2022년이라며 봉안당은 묘원에 매장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제만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9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에서 70km 안팎의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
영향권에 들면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현재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추위가 더 심합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7도에서 영상 10도 안팎으로 낮 동안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 낮부터 날은 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